안녕하세요. 저는 컨치 파이낸셜에 일하는 권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보험과 연금, 그다음에 투자 상품, 개인과 그다음 비즈니스 관련되신 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보험과 투자까지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아마 미국에서도 이렇게 유일한 회사가 아닐까 싶고요. 특별히 여기 노스웨스트 지역에서는 저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인분들이. 네. 요즘에 산불로 발생해가지고 내 보험이 보상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겨울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름에는 또 어떤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보험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커버가 되는지, 아니면 이걸 추가로 또 보험을 다시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관련돼 가지고 개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보험을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험을 많이 드시는데요. 일반적인 보험들, 그러니까 평균적인 보험회사들은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실 때 거기에 라이빌리티,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그러니까 자기의 퍼스널 프로퍼티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상이 되겠고요. 재해 시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그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에 머무실 수 있는 집이라든지 이제 그런 주택,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옵션이 같이 제공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혹 가다가 보험료를 조금 이제 절약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안에 내용들을 빼고 안에 밖에 드월링만 이제 건물 자체만 드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시고요. 그거는 이제 보험을 사시는 분이 잘 알아서 옵션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보험도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하나 이제 비즈니스 보험은 인컴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인컴을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하고 이제 액츄얼 캐시 밸류라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의 밸류를 어떻게 잡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시장 가격에 이제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실제 그 가치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새 건물로 지어지지 못하고 산정된 가격에 따라서 보상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재해가 되면 어떤 것들이 보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진 보험하고 홍수 보험이 이제 일반적인 보험에서 옵션으로 따로 사셔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날씨와 관련된 보험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날씨와 관련된 재해는 보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수하고 지진은 제가 이제 개인께서 따로 사셔야 되는 보험입니다. 이제 홍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건물을 물론 이제 개인 프로퍼티라든지 비즈니스 프로퍼티라든지 관계없이 건물을 구매를 하실 때 론 컴퍼니에서 이제 지진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요청을 해서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개인이 내가 위험지대가 아니라도 혹시라도 이거는 내가 들어두면 좋겠다 하면 추가로 구매해서 옵션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지진은 사실 지진 때에 따라서 조금씩 론 컴퍼니에서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개인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어떤 형태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봐가지고 추가로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이 보험이라는 게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말하자면 재해, 그런 것들을 보험회사에 일부 돈을 주고 내가 그거를 보험회사에다가 맡기는 거니까 그런 재해가 생겼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말하자면 생활의 수준을 좀 유지하는데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필요하다. 내가 이 정도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보상 절차는 일반적인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보험 클레임을 하시면 바로 이제 그 클레임 하는 데서 그 산정되어 있는 금액을 보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산불이 났는데 내 집이 보험이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약간, 처음에 들 때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내용을 좀 신경을 안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보험들은 그 산불이라든지 그런 영향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그 재해 중에 내가 다친 부분들은 사실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 보험 자체는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헬스 인슈런스하고 라이프 인슈런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캐주얼티 보험에서 개인의 상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적으로 이거는 그런 재해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아니고요. 라이빌리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뭐 내 집에 아니면 프로퍼리에 아니면 내 비즈니스에 어떤 고객이 오거나 손님이 와가지고 뭐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떤 상해를 입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의 잘못과 관련이 될 수 있다 해서 이제 발생되는 부분은 이제 커버가 되겠습니다. 이 요건은 조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뭐 산불이라든지 홍수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은. 보험을 커버되고 이제 빌딩을 새로 짓고 하는 것들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험사에서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 그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밖에 거주하셔야 되는 비용들, 그 다음에 뭐 이제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서 구매를 해서 그 집안에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보험사에서는 그 회사들마다 컨트랙 맺고 있는 컨트랙터하고 최대한 빨리 그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그 보험 증서에 사실은 이제 내 건물에 대한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가다 이제 새 집을 가지고 계시면 unlimited가 있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와 같은 집을 예를 들어서 50만 불에 대한 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도 뭐 60만 불, 70만 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 관계없이 이제 지어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보험 증서에 내 집의 가격이 얼마고 내 컨텐츠가 얼마고 그다음에 뭐 내가 랜드스케이핑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치워야 되는 부분들까지 커버가 되는 금액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혹시 뭐 특별하게 그 건물 자체만 되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도 예를 들면 안에 건물이라든지 또 안에 내 내용 그러니까 내 물건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특히 이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다 커버가 되는지 아니면 제외가 되는지 그런 부분으로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조금 마음이 좀 더 편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보험에서 이제 라이빌리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비즈니스 보험을 하시게 되면 내가 보상받는 컨텐츠하고 뭐 플러스 라이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빌리티가 이제 말하자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내가 보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제3자에게 이제 여기서 비즈니스는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대부분 이제 손님들이겠죠. 고객분들이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내 뭐 매장 안에서 아니면 건물 안에서 뭐 미끄러져서 다쳤다거나 뭔가 건물이 잘못 설계가 돼가지고 내가 다쳤기 때문에 너를 뭐 고소를 한다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라이빌리티 리밋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보험사가 그 고객분들을 디펜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보호해드리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100만 불, 200만 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한 케이스에서 어떤 분이 뭐 나를 상대로 해서 뭐 소송을 했는데 그게 뭐 50만 불의 새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새들이 뭐 5천 불에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라이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커버가 됩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 그 주택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그 관계,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 개인 보험에서 커버가 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가끔 보다 보면 라이빌리티 리밋이 너무 적은 경우들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종종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너무 잘 이해하셔가지고 엄브렐라를 이제 추가로 구입해서 거기 리밋을 확장시키는 경우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엄브렐라는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집보험에서 뭐 100만 불의 라이빌리티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차 보험에서 뭐 50만 불의 라이빌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적다. 왜 적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셋이라든지 나의 수입이 상당히 많아서 혹시라도 그 사고가 생겼는데 그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제 엄브렐라를 추가로 뭐 100만 불이라든지 가지고 계시게 되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라이빌리티 50만 불이라든지 100만 불에 더해서 100만 불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엄브렐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은 나의 인컴이라든지 나의 그 에셋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들이라서요. 만약에 내가 괜찮은 금액이 은행에 있거나 아니면 수입이 있거나 아니면 내 집이 상당히 밸류가 높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호받고 싶을 때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막연한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얌전하고 굿 드라이버입니다. 기록도 좋고. 그런데 사람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나왔는데 내가 보지를 못하고 그 아이를 혹시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 자동차 보험에서 그 아이가 뭐 뇌를 많이 다쳤다거나 미래에 손실이 발생된다거나 뭐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그 셀이 100만 불이 나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최대 보상 범위가 50만 불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50만 불이 넘어가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나의 수입에 대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100만 불의 엄브렐라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이제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엄브렐라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엄브렐라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내 비즈니스에 밸류가 있고 내 비즈니스에 인컴이 있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충분히 보상하고 나의 인컴을 뺏기지 않겠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제가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나 소유하게 되면 책임이 생기는 거니까 그 책임이 생겼을 때 내가 이거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파이낸셜리 대처할 수 있는지 그걸 보험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보험을 잘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보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죠. 뭐 내가 더 좋은 거를 갖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지진 때도 그렇게 멀지 않고 또 뭐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홍수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상담을 해서 현재 본인이 이제 가입하시고 하시려고 하시는 그 보험 에이전트하고 잘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던 그런 재정적인 그 성과 이런 것들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KBS와 유스는 후드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